그러니까 약간 이런 프랑켄슈타인 같은 실험을 막 하단 말이야. 가뜩이나 지금 쩐주가 지금 돈을 이제 안 주려고 그런단 말이야. 잘 좀 꼬셔봐라. 우리 신분 상승할 기회다. 맞아. R&D에서 그렇게 다 아니잖아. 수많은 씹덕분들에게 가닿았으면 좋겠어. 니미롤 저렇게 예쁘다고는 말 안 해줬잖아. 맛이 어느 정도 가 있는 캐릭터. 많이 갔지. 근데 그게 바로 매력? 우리가 또 미키 세븐 책을 몇 주 전에 다뤘었는데 그 영상을 감사하게도 황금가지 출판사에서 봐주시고서는 맞아. 이 책을 그냥 선물로 보내주셨어. 그래서 재밌게 읽고 그냥 맘 편한 리뷰 방송. 읽어봤지? 이거는 SF음에서 스릴러나 미스터리적인 요소까지 다 있어. 그러니까 로맨스 있고 로맨스도 있고. 그러니까 장르 종합 세트야 이거는. 맞아. 어느 장르를 좋아해도 한번 읽어봐도 재밌을 법한 얘기야. 나는 한 마리의 씹덕으로서 이 책이 수많은 씹덕분들에게 가닿았으면 좋겠어. 보면서 약간 내가 처음에는 그냥 이러고서 읽다가 점점 뒤로 갈수록 미친 거 아니야? 아 작가 이렇게 써도 돼? 아 이거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야? 나 이러면서 봤거든? 아무래도 나는 영화를 더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읽자마자 떠오르는 영화가 엄청 많았어. 모로박사 일당 곳에서 지금 실험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걸 보면서 처음에 일단 떠오른 거는 가여운 것들이라는 소설이나 영화가 있어.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 거기 보면 이제 월렘 데포 씨가 실험을 막 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프랑켄슈타인 같은 그런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근데 이 모로 박사도 그런 사람이야. 약간 프랑켄슈타인 같이 뭔가 실험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동물 인간이라는 거를 실험 중이란 말이야. 작중에 묘사되는 바에 따르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기형적인 형태, 뭐 팔이 달려 있으면 안 되는 곳에 막 팔이 달려 있기도 하고. 왜냐면은 모로 박사 실험이 그렇게까지 성공적이지가 않아. 맞아. 지금 다 사실상 실패야. 다들 막 수명도 짧고 막 뭐만 하면 뼈 아프고 막 관절 시리고. 이 모로 박사 사실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돈을 대주는 사람이 있어. 쩐주가 있는데 쩐주의 목적은 결국 이 농업 일꾼들을. 그치. 사실은 이 동물 인간을 사용처가 노예로 쓰는 거야. 인간은 다루기 어려우니까 좀 더 순종적이고 무한 생산해낼 수 있는 노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험을 한다는 설정이지. 그래서 이제 그 쩐주랑 이 모로 박사랑 의견이 맞은 거지. 얘는 이제 노예가 필요한 거고 얘는 그런 새로운 생명체를 개발하고 싶은 거야.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거지 어떻게 보면. 그치. 그게 맞아가지고 뜻이 맞아가지고 손을 잡았다. 이 완전 외딴 곳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몰래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게 또 이제 모로 박사랑 그 딸인 거지. 카를로타는 딸이야. 카를로타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팠어. 거의 죽을 똥 말똥 했는데 박사가 약을 개발을 해서 꾸준히 투여를 해줘. 맞아. 이게 동물 실험이 지금 계속 실패지만 이걸 계속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칼로타를 계속 살려놓기 위해서 한 거야. 그 외딴 곳에서 이 딸이 사람들도 안 만나고 세상과 거의 격리된 채로 살고 있어. 여기서부터 뭔가 미스테리하잖아 이거. 그치. 카를로타는 밖에 사람들하고 교류를 안 하고 살고 오직 집 안에서 아빠랑 가정부처럼 일해주는 라모나나 같이 일하는 동물 인간들 외에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거야. 없지. 어릴 때부터 동물 인간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에 교류가 더 많이 돼 있어. 그치. 근데 그런 상황인데 원래 모로 박사의 조수가 있었어. 근데 걔가 쫓겨나면서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야. 사실 도박 빚지고 살기 팍팍한 애가 이리로 넘어온 거야. 그치. 사실상 이게 그러니까 약간 오징어 게임이야. 삶이 아직 살만한 사람들은 여기까지 올 필요가 올 필요 없지. 거의 지금 노예성 같은 데 온 거야 지금. 맞아. 그래서 막장에 막장 알코올 중독에 아내는 떠나갔고 맨날 도박하고 빚 엄청 많고 그런 상황인 몽고메리가 오지. 그래서 이제 일을 도와주는 거지. 이거 보면서 또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가 살짝 떠오른 게 아가씨에서도 수키가 외딴 그 아가씨 있는 곳에 가잖아. 히데코가 있는 곳에 가잖아. 거기 보면 또 아가씨가 아파. 근데 여기서 지금 모로 박사 딱 칼로타도 아파. 아가씨에 그런 장면이 있단 말이야. 수키가 히데코 처음 보고 나서 니미를 저렇게 예쁘다고는 말 안 해줬잖아. 연병 이쁘면 이쁘다고 미리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사람 당황스럽게 싫어. 그런 것처럼 몽고메리도 카를로타를 보고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는 지금 고용인이고 알그지에 오갈 데 없는 몸이고 얘는 젊고 아름다운 고용주의 딸내미라서 이럴 아름답네 이러고 말지. 뭔가 몽고메리가 근데 아내도 원래 있었고 되게 사랑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자기 연민이 장난 아니야. 붙이지 못한 편지를 계속 써. 아니야 그거 자기 연민 아니고 뭐의 포인트라고. 잊지 못해서. 잊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20대 초반쯤에 큰 사랑을 한 번 한 것 같아. 진짜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사랑을 했어. 그래서 간쓸게 빼주다가 빚을 엄청 지게 된 거야. 몽고메리는 개털이 됐는데 아내는 몽고메리가 부자인 줄 알았었던 거야. 부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빠이 해버려. 몽고메리는 거기에서 상처를 크게 받은 거야. 이제 다시 사랑 안 해 이러고 있어. 그리고 뭐 사실은 몽고메리가 삶에 어려움이 많았다. 알코올 중독이라 했잖아. 이게 사실
아빠도 알코올 중독이었어. 그래서 거기에서 비롯된 자기 혐오가 또 있지. 극혐했던 아빠와 내가 닮아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서 혐오를 느끼고, 얘가 약간 그런 습관이 있어. 자기 혐오가 차오를 때 실실 웃어. 맛이 어느 정도 가 있는 캐릭터다. 근데 그게 바로 매력? 이들은 이 실험실 겸 농장에서 평화롭게 살아 나름으로. 모로라는 독재자, 정신나간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있지만 그래도 요 안에서 유지되는 질서가 있고, 그래서 나름으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쩐주 있잖아. 쩐주, 그치. 이 연구원을 지원했던 리잘데의 아들이 갑자기 여기 찾아와. 맞아. 찾아와가지고 카를로타한테 반해버리고. 맞아. 그래서 완전 적극적으로 들이대. 메리. 막 이제 결혼하려고 하잖아. 그럼 모로 박사도 좋아. 왜냐면 쩐주의 아들이잖아. 같은 지금 쩐주가 지금 돈을 이제 안 주려고 그런단 말이야. 맞아. 왜냐면은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내가지고 이제 지원금 끊으려고 하는데, 그 초조한 참에 아들 레미가 와가지고 우리 딸 레미한테 반했어. 게이득? 영원히 연구비 받을 수 있겠다. R&D에서 안 긁겠다. 하잖아. 그래서 딸 레미 보고 잘 좀 꼬셔봐라. 우리 신분 상승할 기회다. 맞아. 이렇게 말하니까 약간 무슨 모로 박사가 송강호 배우님일 것 같고 이런데 그런 친근한 이미지가 아니야. 굉장히 엄격하고 모든 면면에 있어서 통제를 하려고. 그게 지금 아가씨의 조진웅이랑 비슷해. 그래. 몽고메리 맨 처음에 온 날도 외부인들 앞에서 자기 딸을 내보이려고 카를로타한테 진짜 무슨 인형 같은 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하고서 카를로타가 앵무새처럼 거기서 막 읊어. 제가 연구실을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치. 누르면 I love you 막 이런 인형처럼 그치. 그렇게 딸을 키우고 있다. 진짜 이게 사랑이 진짜 맞나 싶은 만큼 좀 막대하는 것도 있고. 일단 카를로타가 말대꾸를 못해. 순종해야지. 이게 또 가스라이팅이 세게 들어먹은 게, 카를로타가 어렸을 때 아팠다 그랬잖아. 맞아. 아빠가 맨날 하는 소리가 너는 스트레스 받으면 아파져. 그래서 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흥분하지 마. 이러니까 아 그래 난 흥분하면 안 되지. 아빠 말 잘 들어야지. 완전 가스라이팅이지. 왜냐면 또 같은 여기 완전 외딴 곳이야. 만난 사람이 없어. 근데 지금 아빠가 지금 거의 친처럼 있잖아. 그래서 고립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아빠가 저 친구 잘 꼬셔봐라 하니까 얘는 아빠 말은 잘 들어야지. 꼬셔야 한다. 그리고 사실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들었는데 쟤도 날 좋아하고 부잣집이라서 결혼하면은 이득. 이 남자애가 반해가지고 저 여기서 묵어도 돼요? 모로 박사 입장에서 얘 진짜 이거 빼박이네. 곧 결혼하겠네 이러고서 아 그럼요 묵으세요 이렇게 해서 지내고 있는 와중에 동물인간들 못 돌아다니게 하고, 설령 뭐 밤에 돌아다닐 때도 베일을 쓰라 그러고 막 꽁꽁 숨겨놔. 그치. 근데 약간 얘네가 긴장감이 풀려가지고 밤에 회식을 하는 거야. 동물인간들이 회식을 하는데 그러다가 들켜버려. 남자가 충격 먹지. 저런 존재를 처음 봤으니까. 저 끔찍한 괴물들은 뭐냐 이랬는데, 카를로타 입장에서는 쟤네 괴물 아니에요. 친구이자 가족이잖아. 평생 같이 살았으니까. 그니까. 근데 여기에서 충돌이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이 거의 꼬린 직전에 왔는데 들켜버리고 이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완전 스펙타클로 달려가거든. 이거는 스포가 되기 때문에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근데 이것까지만 얘기하자. 3부부터가 찐이다. 찐이야. 왜냐면 지금 모든 게 터지기 직전이거든. 얘는 지금 사랑은 빠졌지만 저 괴물은 안 되고, 카를로타는 우리 친구들 지켜야 되잖아. 그치. 몽고메리는 멀리서 보면서 카를로타한테 마음이 있어. 그치. 외척 불가야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여기서 보면 물론 시대상이 있지만 결혼이라는 문제가 부모 입장에서는 이 결혼을 하면 우리 가정에 이득 있잖아. 진짜 그냥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자식이 옛날에는 훨씬 부모의 소유물에 가까웠단 말이야. 인식 자체가. 아직도 많은 결혼식에서 이 식 진행할 때 아빠가 딸 손잡고 이렇게 가서 남편이 그 다음에 이렇게 바톤 터치 해가지고 남편이랑 손잡고 가잖아. 근데 이게 물론 지금은 그런 의미로 하는 미친놈은 없어. 근데 원래 의미를 생각을 해보자면, 어느 정도 자식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을 했던 시대에 내 소유물을 님한테 양도합니다. 당근 거래 현장이었던 것이야. 그래서 데려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는 거를 세레모니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결혼식이다. 그치. 그냥 역사적 의미를 하다 보니까 순간에 생각난 건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고려시대만 해도 자유연애가 분명하다고 했었거든. 그리고 그때는 그 시대 치고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성에 대한 인권이 좀 더 높았다. 오히려 예를 들면 외국 같은 경우는 결혼하면 여자가 성이 바뀌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성을 존중해. 여전히 그 사람으로서 존중을 해주는 거야.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갑자기 완전히 이게 가부장적으로 확 바뀐 게 뭐냐면 임진왜란 때라고 하더라고. 임진왜란 미리 준비를 못하고 일본한테 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봤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 반려들이 내 탓이라도 하기가 싫은 거야. 책임을 지기가
살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군들이 여자들을 강제로 막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정조 공격을 그때부터 한 거야. 그때부터 이제 그 가부장인 게 심해지면서 결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출가 외인 여자가 좀 더 팔려가는 느낌이 되고. 내 개인적인 경험만 생각을 해도 우리 할머니가 나랑 언니만 보면은 자꾸 아유 빨리 너네 치워야 되는데 시집 보낸다는 거를 치운다고 표현을 하죠. 할머니랑 그래서 내가 진대를 한번 나눠봤거든. 할머니 요새는 결혼 안 하고서도 잘 살아요 다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거야. 너네 지금 빨리 결혼 안 하면은 노산되면 애를 못 낳으면은 그러면 너네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아갈래? 이거야.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우리 조부모 세대 때까지만 해도 자식을 낳는 게 결국은 보험을 들어놓는 거였어 일종의. 그래서 애를 여러 낳아두고 얘네가 내가 병들어도 뭔가 간호를 해주고 뭐 경제적으로도 부양을 하고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됐던 거라고 생각했어. 지금은 사실 우리 부모 세대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지. 우리 부모 세대가 딱 그 끼인 세대라 그러잖아. 부모님 봉양은 해야 되고 자식들한테 기댈 수는 없어. 왜냐면 애들이 나보다 돈을 못 벌었어. 그래가지고 그 이중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게 우리 부모님 세대고 그래서 우리 세대부터는 사실 진짜로 그런 목적성이 사라졌으니까 애를 낳고 결혼을 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지. 그치. 근데 이게 어쨌든 시대가 빠르게 가다 보니까 어른들은 그걸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옛날에 애를 소유물이자 뭔가 보험이자 이게 막 사페처럼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효과가 확실하게 있었지. 아니 영범이 엄마 봐봐. 너는 내 인생이고 내 프라이드라 그래. 이게 어른들 입장에서는 내가 낳았어 일단. 내가 낳으니까 내 거 같아. 그지. 그게 함정이야. 내가 낳았는데 내 게 아니야. 그러니까.